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21년 32회 시험 대비 이제 첫 강의가 이제 진짜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시간은 그래도 바로 그냥 진도를 나갈까 했는데 그래도 처음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첫 강의라 자, 앞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세법이죠. 세금에 관한 법인데 원래 세법은 내용이 어렵고 방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요, 부동산 세법을 시험 범위로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부동산을 보유 시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가 이제 입문서인데요. 기초입문서인데 우리 기초입문서는 요 한 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4개의 그 우리 과목이 요 2차 한 과목에 지금 다 통합돼 있죠? 이 한 권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시험이 최근에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과목을 통해서 전체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조정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과목이 조금 난이도가 좀 무난하게 나왔다 그러면 합격자 수가 확 늘어나고, 또 2차 과목이 좀 어렵게 출제되면 난이도 어려워지면 합격자 수가 줄고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1차 과목은 최근에 보면 좀 어느 정도 붙이는 그런 식으로 가고 2차에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5만 명 가까이 응시했었는데 30일의 시험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쉽게 됐다, 2차 과목이. 그러면 뭐 합격자가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난이도를 통해서 조절해서 2차 과목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32의 시험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 기초입문서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는 기본서가 나와서 좀 더 내용을 보강된 내용으로 두꺼운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입문서든 기본서든 크게 우리 세법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세총론이요. 조세총론. 조세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요, 공부하실 때 초심자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세총론 이 부분에서 세법적인 낯선 용어들이 막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부동산 세법에는 민법이나 공법이나 그 다음에 공시법적인 내용들이, 용어들이 또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가 안 되는데 세법을 처음 공부하면 세법적인 용어도 낯설은데 민법적, 공법적, 공시법적인 용어가 낯설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 조세총론에는 낯선 세금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세금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요 낯선 세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낯설고 생소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첫 강의를 하는데 오늘 첫 강의에는 용어를 주로 설명해요. 용어를 이렇게 쭉 설명하거든요. 근데 어떤 수강생분들은 처음 들었는데 세법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었더니 세법이 이게 뭐 재밌고 그 다음에 용어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도 이제 할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제가 지금 다른 데서 일주일 동안 지금 강의를 계속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분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어려워서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다고 그냥 생각한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법적인 어떤 지식,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법과 관련한 거든가 사회과학과 관련한 어떤 그런 서적이나 뭐 글을 읽으면 그냥 쑥쑥 흡수가 됩니다. 근데 제가 IT 쪽이잖아요. 이쪽 정보통신 관련한 그런 쪽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쪽은 제가 문외한이어가지고 평생 문과로 살아와가지고 그쪽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일단 귀에 잘 안 들어요. 일단 그 용어도 일단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또 직원들한테 뭘 물어봐요. 하다못해 뭐 PPT 이런 것도 그 물어보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들을 땐 알았는데 있죠.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면 금방 까먹고 또 그 다음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가서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면 직원들 표정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해서 조세총론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낯설음이 극복되면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는 조세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 조세총론은 30회 시험에서는
자, 2019년 30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의외로 나왔어요. 그런데 세 문제 나오는 것은 뭐 예외적인 거고 대개 여기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1회 시험에서는 지난 2020년 얼마 전 30회 시험에서 1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2회 시험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세주체란 말이 있어요. 과세주체. 자, 그래서 과세주체라는 것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주체는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뭐 7, 8문제 출제가 됩니다. 9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대개 6, 7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보면 지방세 출제 비중이 국세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세법은 이렇게 해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2차 과목 제2교시에서 40문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공시 법령은 등기하고 지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세법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구성되는데 등기에서 30%, 지적에서 30%, 그 다음에 세법에서 40%가 출제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험생분들을 보면 등기가 좀 어렵고 문제 풀 때도 좀 헷갈리고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적인 수험생은. 자, 등기가 저는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드문 분들이고 되게 평균적인 수험생들은 이렇게 등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2차 2교시에서는 합격 전략을 세울 때 지적하고 세법에서 고득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세법은 이렇게 출제 문항 수가 제일 적은데요. 그렇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만점이 나오는 과목이고 유일하게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31회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는 그거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 그 계산식을 묻는 문제, 공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 요거는 틀려야 되는 문제인데 어제 제가 밤에 우리 한 인강 수강생분이 글을 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그 수강생 있죠? 만점 맞았습니다. 세법을. 근데 한 문제를 딱 몰라가지고 세법 한 문제를 몰라가지고 자 계산 문제를 찍었는데 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점 맞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나머지 문제들은 자기는 어려움 없이 공부할 때는 이따가 제가 한번 직접 그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그 글을 찍어 갖고 왔는데 이따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세법에 제일 자신 없고 평상시에 시험 보기 전에는 제일 자신 없고 제일 세법에 자기는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어려웠었다. 제일 어렵고 자신이 없었는데 자, 실전 갔더니 그냥 문제가 술술 풀리고 자기는 그 한 문제 빼놓고는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법은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고 자 그런 과목이고 또 점수를 보태줍니다. 요번에 2차 과목이 보면 공법은요 어려웠는데 매년 어렵습니다. 공법은 내년에도 공법은 어려울 것이고요 계속 어렵습니다. 자,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이제 원래 되게 고득점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제 점수를 보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31회 시험은 공인중개사법이 조금 어렵게 출제돼서 고득점자의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예년보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보태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보탰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공시세법에서 이번에는 점수를 보탰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이 그래서 공시세법은 이런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특히 세법은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효자 과목이다. 또 세법은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후에 실무에 나갔을 때 고객들이 제일 필요한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 뭐 그 얘기 사례도 꼭 얘기해 주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제 인척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부동산 팔기 전에 5분만 상담 받았으면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일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법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살아가시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다. 효자 과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동산 관련한 요 세법 중요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많은 중요한 세금들이 있는데 많은이라고 했네요 제가. 중요한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오늘 부동산 세법이요. 자,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어떤 세금들을 공부하느냐.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양도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이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일단 소개할 때요. 소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갑과 을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우리가 흔히 매매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흔히 거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매수인 을의 스토리예요. 제가 이제 꼭 첫 강의 때 제 동창 여동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하는데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남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동창들은 20살 이후에도 몇몇은 계속 그 소식을 듣고 또 얼굴을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동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밴드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몇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어떤 친구가 주동이 돼서 흩어졌던 친구들을 아름아름 해가지고 처음으로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동네에 친구들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처음 그 친구들 만나러 가는 약속 장소에 갈 때 제가 진짜 처음에 강의할 때 마이크 잡았을 때 그 설레임처럼요. 진짜 막 설레이고 마음도 두근거리고 그랬습니다. 유년에 그 잊었던 그 추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요. 모임 장소에 딱 가는데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있죠? 제 손을 갑자기 텁쩍 잡더니 반갑다 친구야 딱 그러는데 얼굴을 딱 봤더니 어렸을 때 그 얼굴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반갑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게 제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말이 있죠.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긴 생머리 찰랑대던 그 풋풋한 모습들은 어디 가고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목소리도 우리보다 더 크고 애들이 그냥 아이고 그냥 막. 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반갑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꼭 보고 싶었던 여동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도 안 나왔고 지금도 그 모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저는 가끔씩 그 친구를 그냥 소식을 드문 동네 갈 때마다 그 친구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 친구는 20살 무렵에 동네에서 사고를 쳐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고생했었는데 그 신랑이 동대문 쪽에서 의료 관련한 일을 하다가 돈을 좀 벌기 시작했다. 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있죠. 네가 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가 사고를 쳐가지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집은 네 명의로 해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드디어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을녀 명의로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부동산을 을은요 등기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그럼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를 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쉬운 얘기를 갖다가 그냥 취득세라고 얘기할 것이지 제가 빙빙 돌려가지고 괜히 어렵게 얘기했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을녀의 신랑이 좀 더 사업을 좀 하는 일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또 돈을 갚으면 말소하겠죠.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또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전세권 말소 등기하거나 그럴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겠습니까? 등록세라는 세금은 없어졌고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을료는요, 등기 아직 안 됐어도요, 6월 1일 날 현재요, 잔금을 치러서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때, 즉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열쇠 받고 사실상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그러면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때가 되면 반복해서 부과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그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 재산세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제가 아까 여기 보세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 과세주체라고 했었는데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즉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별로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을 때요, 자, 을료가 제 여동 을료가요, 돈을 신랑이 막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집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이 집도 네 명의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로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할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겠죠. 자, 제가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나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 지금 최근에 수도권 가격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종부세 대상자가 그래서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 자, 가구 그 비율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종부세 항상 얘기합니다. 결혼 안 한 남녀 수강생분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 남친이나 여친을 사귀는데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결혼을 생각하게 돼가지고 막 결혼을 할까 얘랑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이렇게 물어보고, 오빠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 돼?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그거 낸다는데 오빠 나랑 결혼해 바로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그거 낸대, 나랑 결혼해줘. 바로 그냥 자, 프로포즈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특히 우리 남성, 우리 미혼 남성 수강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은 자녀가 많지도 않잖아요. 저희 집 같으면 저는 5남이녀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속을 받더라도 7명이서 나누려니까 이게 뭐 별로 큰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자녀가 한두 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년퇴임할 때쯤 되면 장인어른 장모님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거 다 내 거 되잖아요. 아니면 절반은 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을려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 이 상대방인 이 매도인 갑의 스토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어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있죠.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양도했다. 자, 그래서 이 양도자 갑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의 소득은 뭐가?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그랬을 때 특별히 우리 같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될 때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에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등 여러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따 보겠지만 지방세와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5가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세금들은 한 번도 안 나오거나 또 시험과 관계가 없거나 또 한 번 나왔는데 뭐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나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출제 비중 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걸 강의를 했더니 질문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요. 서울특별시, 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같은 그 광역시요. 또 도요. 경기도, 뭐 충청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이렇게 도요. 자, 이렇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그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세종특별자치시나 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도 과세 주체인데 여기서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구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구죠.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구죠.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요, 특별시 아래에 있는 구요.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근데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 분당구는 자치구입니까? 아닙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는 자치구입니까? 아닙니다. 도가 있고 그 도 아래 시가 있고 그 시 아래 있는 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자치구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가 자치구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다시 저쪽으로 가서 볼까요? 등록면허세는 구세고 도세라고 얘기합니다. 도가 과세 주체인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서울특별시 노원구면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노원구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노원구가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흔히 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 도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칫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고요.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시군구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뭐라고 하냐면 시군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시군세요. 자,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고요.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얘네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지방세 세금들은 가끔 한 번 딱 나오거나 아니면 또 시험과 대부분 관계없는 것들이고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요.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31회 시험만요, 특이하게도요, 취득세만의 문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오지선다 구성해서 한 문제예요. 그래서 1.5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정답은 또 등록면허세에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취득세 말하자면 한 문제 출제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 최근에 보면 취득세는 최소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가장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취득세에서 제일 적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눈을 감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원래 첫 강의는 금요일이라 그런가? 원래 첫 강의는 처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원래 굉장히 이렇게 눈빛들이 초롱초롱하고 막 이번 주 계속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피곤해 하시는 분들 계시네. 자, 이거 오리엔테이션 할 때 스트레칭 하는 건 또 처음이네. 자, 고개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목 운동. 자, 이쪽으로 돌리시고 반대로도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허리도 좌로 으로 돌리시고요.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뒤로 제낍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취득세에서 31회 시험만 한 문제가 1.5문제, 한 문제가 나왔지 계속 서너 문제 출제됐던 세금이고요. 32회 시험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어 왔는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 31회 시험만 등록면허세만의 독립한 문제 두 문제, 취득세랑 묶어서 한 문제 나왔는데 근데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등록면허세에서 이번에 세 문제가 출제된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등록면허세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32회 시험은 그냥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 있잖아요.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한 문제가 구성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오지선다 구성돼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취득세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등록면허세 지문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묶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요 30일에 강의를 들었던 분이 계시면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이렇게 한 문제 구성되면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다? 취득세 지문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 지문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 지문 먼저 거기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등록면허세 정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등록면허세 지문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렇게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매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또 합격 후기를 보니까 어떤 수강생분은 이랬더라고요. 요 문제를 보는 순간 제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맨 마지막 강의 때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함께함을 길 것이고 제가 함께 할 것이고 또 세법 문제 풀 때는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괜히 제가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괜히 뭐 그렇게 뻥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할 때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연상기법이나 다양한 것으로 어떤 얘기를 농담처럼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 내용과 요 얘기를 결부시켜서 계속 코드를 심어놨다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딱 보면 그게 연상이 돼서 찰나의 순간에 떠오르는 건데 어떤 수강생분이 합격 후기에 보니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교수님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묶어서 나오면 정답은 등록면허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등록면허세 지문만 딱 봤더니 보이더래요. 그래서 딱 찍고 넘어갔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묶어서 나오면 그때는 정답이 어디에 있다 되게?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는 어디에 정답이 있어요? 등록면허세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문제, 그러니까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기 때문에 세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자, 내년에는 한두 문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거의 고정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 문제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과 따지면 7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보세요.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건 어떨 때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 관계된 것은 여러분이 제가 어떤 수강생분이 여성 수강생분이 이제 자녀를 학원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그냥 똘똘해 보인다고 하면서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주부 수강생이 교수님 저는요 제 딸은
건물주 아니면 시집 안 보내요. 자,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건물주 얘기하는데, 자, 상가가 아니더라도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우리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그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에서도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28회 때 나오고 29, 30회 안 나오고 자 30일에 올해 시험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시험은 이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요. 자 이래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7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어떤 세금이 우리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출제되고 제일 또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고 어려운 세금이 어떤 거냐면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고 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이제 그 다음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수강생들이요? 9월달 정도 10월달이 되면 있잖아요.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세법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시험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니까 세법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한두 달 앞뒀는데 세법은 지금 하나도 모르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요 양도소득세만 공부하고 시험장 가면 어떨까요? 제 목표는 7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요 양도소득세 6문제 나온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만 공부했다고 해서 그 뒤늦게 공부했다고 해서 이걸 다 맞출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등록면허세는 조금만 공부하면 얘네들을 나온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얘만 공부했어도 다 맞출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한 2문제 정도는 어렵게 되게 출제가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되게 공부를 좀 꾸준히 많이 한 사람이 맞추는 거지 급한 마음으로 어설프게 조금 공부해가지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3문제 정도는 좀 공부하면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 어렵지 않아서 맞출 수 있지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항상 얘네들 있잖아요. 출제 문항수 작다고 얘네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얘네들은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고 되게 지문이 길지가 않습니다. 지문이 되게 길지가 않고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공부 양도 적고 출제되면 내용도 어렵지 않고 지문도 짧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난이도 어려운 부분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몇몇 테마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이런 애들을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31회 시험 본 사람들은 특히 등록물세 3문제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버렸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 그래서 보세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시, 처분 시부가 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런 비중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우리 진도를 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고득점 전략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요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세법 효자 과목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세법 공부할 때 이해하고 암기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그걸 굳이 그냥 이해 확실하게 알고 느끼고 넘어가려고 하면 공부가 안 돼요. 머리만 아프고 짜증만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 안 되더라도였죠. 넘어가세요. 그냥 다른 과목 똑같습니다. 넘어가면 전체 한 순환을 돌잖아요. 전체 끝을 자 보게 되고 한 바퀴 돌게 되면 앞에서 몰랐던 게 뒤에서 공부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되는 게 있고 또 이해 안 됐던 거 다음 순환에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 안 되는데 괜히 그렇게 막 어떤 분들은 인터넷 뒤지고 뭘 찾고 막 그래가지고 용어를 꼭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넘어가고요. 근데 일단 뭐 세법은 일단 이해가 모든 공부는 돼야죠. 또 그 다음에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돼야지 세법은 암기가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또 암기 다음에 또 암기가 돼야지 그 너머의 것을 또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화해서 그래서 암기 중요한데 제가 무책임하게 여러분한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가 중요한 암기사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공부하다 보면 얘 짝인데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 비교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단계 수가 되는 지방세와 국세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일체가 돼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헷갈리는 것들 또 비교 정리해드리고, 마지막 비포 용지로 하면 9월달 되면 34페이지로 세법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여러분께 또 강의해드립니다. 정리해드리는데,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요, 34페이지로 압축해드리는데, 다만 이걸 그냥 처음에 저는요, 책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말고요, 그냥 34페이지 그걸 저한테 지금 주세요. 저는 그거만 달달할게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요걸 하려면은, 압축을 하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긴 수험생 동안 이렇게 쭉 세법은 과정들을 쭉 해서 코드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그러면 중간에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제가 나중에 9, 10월 과정에서 압축한 거 이렇게 압축을 해드리면, 그때 바짝 또 공부하면 세법은 실전에서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세법이요,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어려웠다, 세법은 복잡할 거다, 아주 계산, 난 수학을 못하는데 수포자인데, 그냥 학창시절에 수포자였는데 계산이 많이 나올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세법에서 계산 문제는 딱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사례 문제가. 근데 계산을 위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긴 있지만 아주 복잡한 계산도 아니고요,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되게 계산기도 필요 없고 암산으로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가끔씩은 나누기가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제가 가끔가다 마음이 막 급한 마음인데, 예를 들자면 1분 내에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나누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누기를 누가 해줘요? 계산기가. 계산기 누를 힘만 있으면 계산기가 알아서 나누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학과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법은 수학과는 관계가 없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시고요,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다른 과목들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법의 기본 원칙들을 몇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배울 건데요, 이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용어의 낯설음을 극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어의 낯설음을 극복하고 익숙해지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세법은 할만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낯설음을 극복하고요, 세목들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기초입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용어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용어를 익숙해지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세법의 기본 원칙을 소개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세금인지,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인지, 이 세금들에 대한 특성과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용어 익히시면서 여러분들 세법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이런 세금이구나, 이런 특성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래서 기초부터 마무리 과정까지 여러분 2021년 가을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요, 세법은 별다른 시간 투자 많이 안 해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입니다. 여러분 교재 418페이지 있죠? 418페이지 조세 기초이론 여기 펴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세 기초이론인데 세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세 총론 제가 펴놓고 그냥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 총론은 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떤 것들을 조세 총론에서 공부하냐면 조세의예요. 조세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조세의를 공부하는데요. 이 조세의는 기초입문 과정에서만 공부합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 과정에서만, 입문 과정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다음 순환부터는. 자, 시험에 조세의라는 것은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조세 분류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소개한 세금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합니다.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이걸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자, 조세 분류는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도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분류는 가끔씩 출제가 되고요.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방법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와요. 그런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징수가 되는 세금인지, 이 징수 방법, 이거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그랬는데 31회 시험에서는 이번에 31회 시험에서는 용어, 조세 총론 조세 용어의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징수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을 신고 납부를 안 해요. 또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고지서 받고서요. 시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지고 8월 1일이 돼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세금을 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지방세에서는 가산금이 있었고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었는데, 납부지연 가산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1회 시험까지는 지방세 가산금이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 있어요, 법령이. 근데 여기에 공부했던 분들 특히 잘 들어보세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지금 개정될 예정이에요. 아직 법은 안 바뀌었는데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세도 이제 국세처럼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이제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 징수 방법을 공부할 거고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31회 시험에는 용어로 아주 쉽게 나왔지만 이제 32회 시험 대비해서는 깊은 내용까지도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요.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이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또 이게 확정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시험은 한번 보세요. 시험은 요 소멸에서 28회, 그 다음에 성립에서 성립에서 29회 이렇게 나왔어요. 30일이 안 나왔어요. 올해도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32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보다 더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세금은 있잖아요. 세금은 국세나 지방세 세금은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날씨가 그냥 포근해서 그런가 그냥 나만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게 환기도 좀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가 안에 공기가 굉장히 덥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공부하는 수험생은 항상 헝그리 정신, 적당히 춥고 배고프고 그래야지 등 따시고 너무 그러면 너무 공부가 안 돼요. 적당히 춥고 배고프고 그래야지. 자, 여기 봅니다. 국세나 지방세 세금은요. 담보가 없이도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담보 없는데도 다른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29회 때 나오고 30회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31회 시험에서는 또 출제 가능성이 낮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안 나왔죠? 근데 다만 31회 시험에서는 종합 문제 속에서는 또 출제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외에도요, 조세 불복 절차라고 그래서 여러분 조세 불복 절차. 조세 불복 절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요, 세금에 관해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지고 그냥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나만 세고랑이지.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조세 불복 절차, 이게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3회 옛날에 나왔고요. 25회 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어요. 쭉 안 나오다가 30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아니고 다만 또 내년도에 또 개정 내용이 또 좀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슬쩍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요. 뭐 기한의 신고라든가 수동 신고라든가 해서 이제 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요. 우리 조세 총론은 지방세 기본법이요. 그래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지방세 기본법, 또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국세 기본법, 또 국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등으로 되어져 있는데 내용이요. 한 번도 시험에 출제 안 됐던 미지 영역들이 됐다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세법이 만약에 1차 과목이고 상대평가다? 그러면 그런 미지의 영역도 제가 싹 다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평가고 2차에서 세법 출제 비중을 보세요. 그런 것까지 뭐하러 공부해요, 여러분들? 자,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시험도 아닌데. 그래서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을 공부합니다. 자, 418페이지인데요. 조세 총론 우리가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요. 제가 진도는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